안녕하세요.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. 해당 영상은 이제 9월 19일 목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, 자, 어제 이제 미 증시 딱 지수만 보더라도 지수 움직임이 뭔가 눈치를 좀 많이 봤죠. 그래서 눈치를 보다가 결국에는 이제 B컷 금리 인하가 0.5를 과감하게 했어요.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좀 줄줄줄줄 흐른 요 정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. 근데 이제 이게 엄청 또 크게 밀리지는 않았어요. 0.3%면은 경기 침체 키워드를 좀 거하게 붙였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애매하긴 하거든요. 그래서 생각보다는 0.5인데 경기 침체를 뭐 시장에서 뭐 아직 크게 좀 부각을 안 시킨 건지 아니면 뭐 차후 천천히 시킬지 모르겠지만 요 미국 지수 움직임만 봤을 때는 생각보다 별로 크게 반응을 안 하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움직임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정도면 꽤 준수한 것 같기는 하거든요. 금리 B컷에 대해서 이제 0.5가 나오면은 경기 침체 키워드랑 해서 최소한 뭐 한 1%, 2%요 정도는 좀 밀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0.4%면 3%면은 시장에서는 조금은 나쁘지 않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요게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마무리가 됐고, 뭐 금리 인하 그 덕에 이제 뭐 나머지 애들은 그냥 무난무난하게 눈치 보면서 좀 끝난 흐름인 것 같아요. 어디 딱 눈에 들어오는 특별한 섹터, 업종 그런 건 없죠. 엔비디아가 이제 조금 마이너스이기는 한데 엄청 크게 또 빠지고, 그 다음에 그러진 않고 그 다음에 장후 시간에서도 크게 빠지진 않았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시장 열리기 전에 미국 선물 좀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좀 무난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. 자, 그다음에 이제 내일 새벽 연준 4년 만에 금리 인하 B컷 또는 뭐 스몰컷, 여기서 이제 B컷이 나왔는데 B컷에도 경기 둔화 우려, 미증시 뭐 일제 하락. 근데 일제 하락 뭐 우려감 키워드 붙인 것 치고는 생각보다 낮죠. FOMC 점도표 올해 1% 이렇게 해서 좀 인하 계획 2번 더 내릴 것 같다. 11월, 12월 이렇게 아마 두 번 연속 0.25씩 내리면 이제 1% 채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금리 인하로 넘어갈지. 자, 그다음에 이제 파월이 근데 이제 마지막에 한 요런 그 연설 중에 이제 뒷부분에 경기 침체가 지금 눈앞에 닥쳤다라는 생각이 자신은 들지 않는다. 그리고 경기 침체가 곧 닥칠 것이라고 생각도 안 한다. 요 정도 멘트가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불어넣어 준 건지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해요. 그래서 파월은 경기 침체 뭐 지금 온 것 같지도 않고 올 거라고도 생각 안 한다. 이런 언급들. 자, 그다음에 금투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 24일 논쟁 거쳐서 당론 정리, 그리고 결국 야당 대표 발언, 이게 엄청 중요해요. 뭐 지금 막 최고위원이든 뭐 누구든 뭐 토론회든 그런 것들이 결국에 뭐 의미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걸 통해서 결국 야당 대표의 공식적인 언급이 나오는 게 핵심입니다. 그리고서 요 금투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유예나 폐지 뭐 실질적으로 갖다 딱 나오지 않더라도 유예나 폐지에 대해서 언급 혹은 뭐 좀 뉘앙스 이런 걸 통해서 언급이 좀 나온다 싶으면은 시장이 좀 좋게 반응할 수 있어요.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. 그래서 요거는 우리나라 지수 좀 기술적인 반등 시킬 수 있는 그런 호재성 모멘텀이기 때문에 한번 좀 추적하면서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죠. 만약에 이제 금투세가 뭐 유예 폐지 딱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유예할 가능성이 높다. 유예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다. 이런 식의 뉘앙스가 흘러나오면은 주식시장이 좀 어떻게 반응하나 그거 한번 좀 체크를 해볼 그런 이슈이고, 자, 주간 일정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금리 인하 0.5가 나온 상태이고 대통령 19일에서 20일, 22일 체코 공식 방문, 원전동맹 구축 요 키워드로 가기는 하는데 혹시나 이제 대기업 총수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언가 좀 체코랑 다른 이야기 나오는지. 체코 같은 경우에 그 얘기는 있기는 했거든요. 체코 그 철도 해가지고 뭐 기차 관련 주들 뭐 현대로템부터 해가지고 뭐 데아티아이 뭐 등등 그런 것들 좀 엮이는지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, 오늘 금리 인하 미국 증시는 무난하게 좀 벗어났다고 생각은 해요. 0.5 했음에도 불구하고. 근데 이제 내일 일본 BOJ 뱅크 오브 재팬 금리 결정이 좀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일본 제가 어젠가 설명을 드렸는데
일본 금리 같은 경우에는 엔캐리 트레이딩 금리 인상 언급이 나오면은 요게 완벽하게 좀 마무리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, 물론 이제 8월 5일처럼 한번 이미 겪기는 했어요. 시장에서 8월 5일 이렇게 좀 하락을 했던 주축이 이 당시에 이제 엔캐리 트레이딩 키워드가 막 좀 부각되면서 공포감이랑 그러면서 미국 지수도 꽤 많이 밀렸었죠. 미국 선물이 그 당시에 막 5% 6% 밀리면서 우리나라는 와 미국이 6% 밀려? 그럼 우리는 뭐 2배는 가져야지 하면서 막 마이너스 12% 14% 이렇게 좀 밀렸던 날인데, 이때처럼 막 하락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거나 언급 이런 게 나오면은 엔캐리 트레이딩 이런 게 또 부각이 될 수 있다 정도는 좀 생각을 해둬야겠죠. 그래서 지금 이제 금리 인하라는 좀 큰 그 뭐 경기 침체로 받아들이냐 마냐, 결국 0점으로 했는데 시장에서 미국은 경기 침체로 받아들이지는 않았고, 그 다음 산이라고 해야 될지 문제점은 요거이기는 합니다. 그리고 일본이 얘네도 11월인가 12월인가 또 그 뒤에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요번에 뭐 금리 동결이 나오면은 한 12월쯤 금리 인상 이런 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연말 가서 또 다시 재부각될 수 있는 악재성 그런 그 시황 모멘텀이기는 합니다. 그래서 이거 좀 기억해 두시고, HLB, FDA 재신청 이렇게 있습니다. 그리고서 24일 금투세 토론이 있고, 중국산 전기차 100% 관세 부과, 9월 27일 미국에서 중국 아이템들 이것저것 좀 관세 부여하는 거 있더라고요. 그래서 미중 갈등 관련주들 이전에 좀 정리했던 거 그거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주요 광물들 이런 거는 이제 히토류, 중국에서 뭐 무기로 삼는다 싶으면 이제 흑연, 히토류 관련 주들, 그 다음에 이제 철강도 관세 좀 증가가 있었죠. 그 다음에 이제 뭐 전기차 관련 주들, 그 다음에 뭐 배터리, 태양전지 이런 거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되고, 10월 10일 테슬라 로보택시 공개. 그리고 9월 30일이 그거 있어요. 그 9월 30일이 밸류업 지수 이렇게 해서 뭐 좀 공개 뭐 관련 종목들 해서 좀 튀어나올지 밸류업 관련 언급이 있고, 그 다음에 삼성 보핏은 좀 언제 출시하나, 테슬라 로보택시, 그 다음에 이제 개별 뉴스들은 좀 넘어가고,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대적 인수합병은 아니다 라고는 하지만 MBK 측에서,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뭐가 됐든 지분을 사긴 사니까 그래가지고 좀 부각이 되죠. 거기다 과거에도 한번 들썩들썩했던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, 고려아연이랑 영풍, 정밀, 영풍, 지금 영풍, 정밀이 시간에서는 가장 좀 많은 물량이 걸려있기는 하네요, 호가에. 그래서 얘를 필두로 뭐 영풍이랑, 요게 이제 매수가 10월달까지로 기억하고 알고 있는데, 일단은 이게 적대적 인수합병 키워드라고 저 MBK 측에서는 아니라고는 하지만, 이런 식으로 사모펀드 매수세 들어오고 하면은 그런 거는 이쪽에 조금은 더 힘이 단기적으로 쏠릴 수는 있지 않나. 일단은 등장이 첫날이었어요, 금요일날.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늘 2일차 이렇게 해서 좀 반짝반짝 하는지. 그리고 SAMG 엔터 사랑의 하추핑 인기의 뭐 주가 날개 하나 9월 15일 중국 개봉.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봤던 거는 뭐 200만 막 이런 키워드를 봤었는데, 그게 이제 위안하다, 위안이다 막 그 중국 돈 그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, 이게 중국이다 보니까 쉽지가 않네요, 사이트 접근이. 그래도 일단 중국에서 좀 잘 나가는지 일단 단기가율 중에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긴 하겠죠. 그 다음에 현대차, 구글 웨이모랑 협력, 로보택시 위탁 생산 타진, 이게 뭐 좀 단독 뉴스이기는 한데, 요쪽 웨이모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좀 자율주행 키워드가 엮일 수 있고, 요 키워드 이 뉴스 자체는 현대차 관련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엮일 수 있겠죠. 그래서 아진산업이랑 현대공업, 구영테크, 뭐 KB오토시스, 뭐 화신, 그 다음에 서현이와 요런 종목들이 현대 그 인도 IPO 하반기에 이제 현대차 인도 IPO 상장 그것도 있는데, 그때 움직였던 애들입니다. 화신이랑 뭐 서현이와 등등. 근데 뭐 차트에서 특이점은 없고 다 뭐 한동안 이슈 없고 하니까 이제 지수 따라서 뭐 밑에서 좀 잠잠하다가 한 번씩 뭐 좀 튀나. 오늘 그냥 이쪽은 좀 돈 쏠림이 일단 가장 중요하겠죠. 돈이 최소한 쏠려야 오늘 뭐 힘을 주는구나 마는구나 생각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다 보니까
그래서 뭐 차트 특이점은 없고 요 키워드와 함께 저기 뭐 현대차 관련 주들 좀 부각을 시키는지 아니면은 혹시나 어떻게 보면 좀 상관없지 않나 싶은데 그냥 또 자율주행 쪽으로 또 끌고 가나. 퓨런티어, 라이콘, 모바일 어플라이언스, SOS래 얘네들이 이제 주말 중에 그 연휴 중에 테슬라 로보택시 관련 주들로 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구글 웨이모도 결국 자율주행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. 이 키워드만 봤을 때는 그래도 위탁 생산이니까 현대차 부품 쪽 현대차 관련 주들이 좀 움직이는 게 맞지 않나? 라는 생각이 우리 상식선이긴 한데 또 주식시장에서는 막 이렇게 돌아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 두 개까지는 생각을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좀 개별주들이고 여기서는 좀 볼 거는 그나마 고려하연 요 적대적 인수합병 요 키워드랑 이제 SAMG엔터 그 다음에 현대차 요렇게는 좀 일단은 체크는 해둬야겠죠. 자, 그리고 이제 삐삐가 제가 요거 어제 뉴스를 좀 깊게 안 봐서 그냥 삐삐삐 하다가 팍 폭발한 그건 줄 알았는데 우리 어렸을 때 쓰던 그 삐삐 동시다발 실제로 삐삐 부품에다가 이제 폭탄을 좀 삽입해가지고 근데 저 지역은 아직 삐삐를 쓰는 그런 것도 있나 봐요. 그래가지고 헤즈볼라 이스라엘 전면전 위기 고조 그래서 거의 뭐 3,000명 정도 부상자 발생 이런 키워드가 있다 보니까 결국 중동 지역은 핵심 딱 하나는 기억하셔야 됩니다. 지금 막 저런 식의 내용으로 반짝반짝 할 수는 있지만 조금 테마가 다시 커지거나 하려면은 이란이랑 이스라엘이 이제 전면전 즉 국가 대 국가가 돼야 돼요. 지금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부터 해서 뭐 저항의 측 하마스 뭐 등등 막 계속 공격을 하고 있지만 이제 시장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적응을 했어요. 좀 식상해 한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진 않지만 시장에서 별로 반응을 안 합니다. 그래서 실제로 이쪽은 중동 지역은 테마 이슈가 좀 커지거나 시장에서 이제 돈 쏠림이 일어나려면은 이란이 참전해서 이란과 이스라엘 이제 국가 대전으로 좀 넘어가는지 그거가 이제 일어나면은 이제 중동 지역은 기본적으로 석유 관련 주들이 있죠. 흥구석유랑 한국석유 뭐 그다음에 한국 앵커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뭐 움직임 자체는 얘네는 뭐 끼는 워낙 좋기 때문에 중동에서 이슈 있을 때마다 탁탁 하고 튀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냥 뭐 그 정도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아요. 이슈가 좀 화끈하게 쏠리냐 마냐 그게 이제 중요할 것 같고 자 STO 같은 경우에는 김재서 의원 뭐 찌라시성이긴 한데 사무실에 누가 통화를 해서 STO 결국 그래도 요번 달 중에는 추석 연휴 지나고서 이제 좀 재발이 할 거다 이런 언급들이 좀 있기는 했죠. 그리고 얘네는 이제 비트코인 좀 갈아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그래도 또 쭉 하고 8,100만원까지 올라오기는 했어요. 그래서 이제 갤럭시 시리즈들 이런 거는 이제 코인 엮이기도 하고 코인 시세 따라서 우리 기술 투자 위지트 그 다음에 이제 STO 재발이 뭐 이런 거 나오면 핑거랑 K옥션 대신 재발이를 한다면은 그거는 단기 재료 소멸로 좀 넘어갈 수도 있기는 합니다. 결국 그 뒤에 일정 같은 게 어떻게 잡히냐 재발 이후에 실제로 증권사 측에서는 최대한 좀 빨리 진행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. 그래서 뭐 K옥션은 이제 120선 주변에서는 좀 밑꼬리 슬쩍슬쩍 달면서 좀 버티고는 있는데 다시 5일선 돌파하면서 힘을 주는지 그거 외에 갤럭시 시리즈는 그냥 워낙 좀 탄탄한 느낌은 있죠. 얘네는 이제 요 앞에 10,000원 결국엔 저항 맞고 쭉 밀리기는 했는데 나중에 STO 좀 활성화 이런 키워드 붙고 하면은 실제로 상용화 눈앞에 다가온다 이런 자리 좀 넘는지 그 정도를 좀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그리고 트럼프랑 해리스 관련주는 좀 넘기도록 할게요. 11월 대선이다 보니 이제 그렇게 멀진 않거든요. 해리스도 트럼프도 이제 친대마 미국 대선 후 합법화 속도 그 다음에 트럼프 관련해서는 재건이랑 뭐 비트코인 대북주 건설 인프라 그리고 해리스는 마리아나 낙태 선택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들이 알게 모르게 좀 힘을 많이 주기는 합니다. SDN 그 다음에 대명에너지 뭐 등등 그리고 그쪽은 아까 전에 그 미국 중국산 관세 부여 27일 그것 따라서 태양광 같은 거는 또 반사 이익으로 좀 움직일 수도 있겠죠. 그래서 그 정도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체코 방문에 대해서 스케줄은 오늘 이제 체코 파벨 대통령과 단독 회담 및 확대 회담 그게 있고 공동 기자회견이 있어요. 그래서 기자회견에서 또 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기자회견 그리고서
요 MOU 서명식 요거 정도인 것 같기는 합니다. 한국 체코 비즈니스 포럼 참석 및 체코 원전 설비 관련 기업 시찰, 그다음 MOU 서명식 및 상하원 의장과 회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나머지는 굳이 주식시장에서 뭐 돈이 되거나 움직임을 주거나 그럴 키워드는 아닌 것 같고, 이런 기자회견에서 또 어떤 언급이 나오나, 그리고 MOU 서명식의 뭐 또 어떤 내용들을 포함해서 서명을 하나, 요것들, 그리고 베트남도 원전 재검토한다, 한국이나 러시아 등 SMR 소형원자로 도입 지원 가능성 논의.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제 뭐 또 수주 기대감, 수주가 좀 눈앞에 오면은 그때 또 들썩일 수는 있겠죠. 자, 그래서 원전 관련해서는 요 두산 시리즈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좀 끼죽을 해야 되는 한전산업이랑 우리기술, 최근에 이런 차트 정고점 쌍봉을 슬쩍 또 돌파를 한 종목도 있고 넘어오려고 하는 그런 종목도 있기는 해요. 저점을 좀 우상향 시키면서, 그래서 이런 거 돌파하면서 뭐 좀 시세 한 번씩 주나. 그 외에 소형원자로 키워드는 서정기전, 우진은택도 좀 끼는 좋기는 한데 얘는 좀 많이 이제 잠잠합니다. 대금이 최근에는 요거 두 개가 이제 가장 대금 매매하기 좀 좋은 종목들인 것 같고, 자,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는 넘기고 바이오 쪽은 금리 인하부터 계속 하반기 흐름 자체는 좀 봐야죠. 특히 이제 바이오 쪽은 10월 중순 위고비 출시 비만 치료제 쪽이 있고, 그다음에 HLB 그룹이 이제 내일 FDA 리보세라리 병용요법 제어가 신청, 요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신청하고 나면은 빠르면은 올해 11월 결과 나온다고 하고, 늦어도 내년 3월. 자,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신청하면은 좀 재료 소멸을 생각을 해 두기는 할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.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바이오 주들도 좀 윗자리에서 들썩들썩하고 좀 안 무너지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, 그다음에 이제 CDMO는 뭐 바이넥스, ST팜, 삼성바이오로직스.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진짜 튼튼해요. 수급이랑 같이 이제 100만원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면서 무너지지 않다 보니까 CDMO 그 미첨생법 반사이익으로 실제 수주 따오나, 그리고 유한양행은 최근에 그래도 그나마 이제 좀 주도주 움직임이었고, 그 외에는 뭐 HLB는 결국 수급 좀 들어와야겠죠. 얘네가 지금 차트는 좀 무난하거든요. 옆으로 좀 횡보하면서 좀 버티다 보니까 이제 재료 그거 앞두고서 뭐 슈팅 한번 좀 만들면서 이제 뭐 좀 힘이 쭉 빠지나 그런 것들 보게 될 것 같고, 그 외에 이제 비만 치료제는 펩트론, 그 다음에 이제 인벤티지레, 요거 두 개는 그 기술 이전 장기 제형으로 바꿀 수 있는, 지금 그 위고비든 뭐든 보통 일주일 요 정도 주사 제형으로 알고 있는데, 그거 기간을 이제 뭐 한 달이라던가 3개월이라던가 좀 늘리고, 그게 이제 그냥 단순하게 늘리는 것뿐이 아니라 늘리면서 이제 부작용을 좀 완화시키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. 효과들을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좀 이게 왜 장기 제형에 좀 계속 힘을 쏟나 좀 찾아봤었는데, 장기 제형을 통해서 이게 당연히 이제 편의성이 가장 크겠죠. 일주일마다 주사를 맞아야 되는 그 날카로운 거를 몸에다 꽂아야 되는 그게 아니라 이제 뭐 2주, 한 달마다 하는 게 훨씬 더 그 맞는 입장에서 부담은 덜 할 거 아니에요. 그것도 있는데 부작용도 좀 낮추는 효과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뭐 이래저래 장기 제형, 기술 이전 키워드는 펩트론이랑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빅파마랑 좀 좋은 이야기 오고 가고 있다라고 언급을 한 것도 있고, 그 외에는 이제 라파스, 블루엠테 이런 것들이 이제 위고비 키워드랑 좀 엮이는 애들이죠. 밑에서 이제 좀 힘을 주기도 시작하는. 그리고 DXVX는 미묘하게 120선 주변에서 계속 그냥 톡톡톡 튀는, 끼는 좋아요. 그리고 대봉 LS는 뉴스 없이 이제 금요일 한번 팍 하고 쏘아 올리고. 그래서 이런 비만 치료제 관련 주들, 요거는 위고비 출시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10월 중순까지는 그래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지 않나. 자, 그리고 이제 대왕고래로 넘어가면은 9월 중에 2차 전략회의 있을 거라고 했고, 그게 보통 추석 연휴 이후라고 좀 언급이 나왔었거든요, 뉴스에서. 그래서 이제 뭐 다음 주든 이번 주든 해서 이제 또 9월이 그렇게 많이 안 남았습니다. 상세한 사업 일정 발표 예정, 이런 것들은 꼭 챙겨봐야겠죠. 그래서 1차 전략회의 때는 참여기업이 포스코인터, GS에너지 등이 있었고, 2차에도 이번에도 요거에다가 뭐 SK, ENS 등 출석 예정, 이런 것들 나중에 국감회의까지 계속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, 9월 중에 9월 하순에 이제 2차 로드쇼까지, 9월에는 일단 일정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. 2차 전략회의가 있고,
하순으로 가면 2차 로드쇼가 있고, 그다음에 주간사 선정은 뭐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는데 일단은 저번에 뭐 진행 중이긴 하다라는 내용이 있기는 했죠. 그다음에 이제 10월 넘어가면 국감회의, 여기에 이제 뭐 포스코 사장 이런 것들 참석 예정이고, 해외 기업 자본 유치 이런 것들 뒤에 나올 거고, 결국 시추를 언제 뚫냐, 요거는 이제 정부에서 좀 사업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이 되긴 될 거예요. 그래서 요거는 좀 하반기에 좀 메인 움직임을 계속 줄지.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저런 걸 앞두고서 이제 대한고려 관련해서 GS 글로벌이 좀 갑자기 먼저 움직였죠. 이렇게 해가지고 3천억 대금이 작진 않아요. 그래서 분봉에서 조금 묘하기는 한데, 이런 식으로 갖다 이제 4천원 위에 올라타고서 위아래로 갖다 지지고 볶고 했는데, 이런 자리 4,250원 좀 돌파 나오면서 전고점까지 힘을 주고 넘기는지,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, 포스코 인터내셔널 차트 좀 미묘하게 비슷하죠. 그거랑 이제 뭐 화성밸브, DK라, 웨이버스, 한선엔지니어링, 태광 뭐 등등 이런 끼 좋은 종목들 같이 좀 묶어보면 되지 않을까. 자,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한고래 이슈들 뒤에 좀 나올 게 계속 있고, 이런 것들은 엑슨모빌이나 뭐 아람코 이런 키워드를 좀 붙여주면 시장에서 더 좋게 움직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이제 좀 정리를 하면은, 일단은 체코 방문 고에 있어서 원전, 그리고 대한고래는 일단 남은 9월은 좀 계속 봐야겠죠. 계속 지속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, 바이오, HLB, 바이오 시리즈는 특히 이번에 금리 인하 0.5, 미국에서 연준에서 0.5 비컷을 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좀 수혜받는 섹터이기도 해요. 알게 모르게. 그래서 바이오 애들이 하반기에 지수가 안 좋은 거 대비해서 상당히 잘 버티거나 막 전고점 돌파하고 힘이 있었잖아요, 이번에.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, 그리고 HLB는 20일 신청한다고 하고, 그리고 비만 치료제 미국이 10월달 출시부터 각 개별 재료들이 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STO랑 고려아연 등등, 이건 적대적 인수합병. 그래서 고려아연보다는 뭐 영풍 시리즈 이쪽이 조금 더 시총도 가볍고 끼도 좋기는 하죠. 자, 이런 거 외에는 이제 그 현대차, 로보택시, 웨이모, 그거랑 신재생에너지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. 이게 좀 종목이 뉴스가 뭐 연휴 끼고서 연휴가 또 길었잖아요. 그래가지고 좀 볼 뉴스들이 많기는 한데, 그래도 한 요 정도는 체크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, 근데 아직 내일 일본 그거는 좀 확인을 해둬야 될 것 같아요. 미국 거를 상당히 시장에서 괜찮게 받아들였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. 시장에서 미국 그 금리 인하 0.5 비컷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저 정도면은 엄청 괜찮게 나쁘지 않게 악재로 막 크게 받아들이진 않고, 경기 침체 키워드를 부각시키지도 않고, 그냥 무난하게 그냥 잠깐 반짝한 그런 느낌이기는 해요. 그래서 지수 미국은 나쁘지 않았는데, 이제 내일은 일본 통화 정책 요게 좀 어떻게 되나, 이거를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도 돈 많이 버신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, 연휴가 또 지나니까 이제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이면 또 끝나요. 그거 좀 생각하시면서 내일 일본까지는 좀 확인해보고, 자,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